커피라는 건 약간 애기들이 커피를 어려서 먹으면은 대급박에 피가 몰라브라잉.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말해서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그 이유를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김창옥 TV의 주요 내용이 정기 강연회인데요. 벌써 이제 코로나로 한 1년 넘게 정기 강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저도 가장 편하고 또 신나고 그게 잘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기 있는 새들을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에서 혼자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집단 생활을 막 즐기기보다는 저 혼자이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 몇 명,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하고 급여를 좀 많이 주고 그런 보통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는 뭐 밤에 12시, 1시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쉬고 그러는 그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얽매여서 그 시간에 꼭 출근을 해야 하고 그 시간까지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악과를 졸업하고 6개월 정도 제가 시립합창단에 출근하고 퇴근한 게 저의 직장 생활에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프리랜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는 전데도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저 조직의 한 일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나 어떤 조직, 그런 게 한두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마치 나는 결혼 정말 싫어. 결혼해서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고 아이가 낳으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게 나는 너무 힘들고 싫어 라고 하던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반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회사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상호명일 수도 있는데 어니언 카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수동의 어니언 카페로 시작해서, 그리고 안국동의 조선시대 포도청의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우체국의 별관을 또 그렇게 공간을 연출을 해서 카페로 이제 쓰고 있는 어니언이라는 그룹인데요. 뭐 모든 사람이 자존심이 있겠지만 저 또한 자존심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제가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6개월, 1년 정도를 계속 수십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뭔가 그런 적정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는 어니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고 거기에 작가님들께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니언 측에서 그러면 우리랑 같이
형님의 어떤 그 역할을 만들어야 되니 저를 이제 바리스타로 보통의 요즘의 카페들이 세계의 이름이 있는 바리스타 분들을 초대를 해서 고객들에게 핸드 드립을 해드리는데 우리는 형을 바리스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제가 커피를 1년에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시고 커피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리스타가 된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니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커피의 정체성을 맛과 유명한 바리스타 이전에 커피의 본질은 사람을 환영하고 그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서 내가 서비스하려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사람들을 환대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김창옥 TV에도 보면 그래서 그 어니언 카페에서 제가 이제 초대 손님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그 컨텐츠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니언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커피를 안 마시냐, 커피를 마셔라, 커피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말해서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제가 되게 신뢰하고 되게 제가 존중하는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그게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보통 그런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 나름의 핑계를 대거나 정당성을 딱 대는데 그런가? 이 커피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나? 그 숲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커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왜 커피를 마시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전에 수없이 받았는데 되게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되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는 존중하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 이유를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냐면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 파란 바가스인데 그 안에 과일 스티커가 붙어 있고 요렇게 라운드가 여러 개 쳐진 그 바가스가 있고 요 끝에가 요렇게 돼 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물을 따르는 그런 컬러풀한 바가스 시리즈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엄마가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 1970년대 후반 그때부터 엄마와 주변 분들이 커피를 드셨던 걸 제가 봤는데 사람 밥 먹는 숟가락으로 커피 그 비닐봉지 같은 거 안에서 꺼내고 프리마 그리고 설탕 이거를 꺼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걸 보면서 어린 저도 뭐 하나 먹고 싶다고 이제 하니까 엄마가 아가 애기들이 커피를 어려서 먹으면은 대급하게 피가 몰라브라잉.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커피라는 건 약간 준술, 준담배 뭐 이런 거구나. 어른이 되어서 하고 어른이 되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하면 썩히 좋지 않은 뭐 그런 거라고 제가 커피를 처음에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안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번개처럼 알아냈어요. 내가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는지.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잔 이렇게 들고 왔고, 특별히 이 커피 잔과 같이 커피컵, 이 컵을 같이 잔과 같이 들고 온 게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 동작이고 행동인데요.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내가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는지. 그게 뭐냐면 저는 여유로운 것을 어색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커피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를 싫어하냐면, 싫어한다기보다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되게 그 뻘쭘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한숨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숨 내리려고 커피를 마시는 건데, 그 한숨 내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에,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삶에 있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참아야 할 게 있고, 하기 싫은데 참고 해야 할 게 있거든요. 참으려면 제 생각에는 숨을 쉬어야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숨을 참으려면 숨을 쉬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숨을 쉰다는 게 자기만의 그 여유거든요. 순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아니면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아니면 이런 자연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는 그 여유를 갖고 자기 숨을 쉬고, 그리고 그때 자기와 되게 친근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편안하게 만나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 한숨 내리기가 제가 보기엔 커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색하고 낯설고 심지어는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동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한 번에 되게 폭발적인 힘으로 팡 하고 터질 수 있거든요. 그 터지는 게 한 번에 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보상은 아주 강한 쾌락을 동반하는 그 무언가의 행동이 되겠죠. 아주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나 음식을 되게 과하게 먹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참 여러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좀 방구를 꼈었어야 되는데 방구를 좀 꼈었어야 되는데 참다가 어떻게 되죠? 뭐를 지린다라고 피디님 하지 않습니까? 좀 아티스틱하게 잘 처리해 주세요. 이 똥을 지린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기의 여유를 찾는 자기만의 커피가 있으면 좋은데, 그 여유가 어색한 거죠. 의외로 편안하게 자기 숨을 쉬고 자기 여유를 순간순간 찾으면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몸이 이완되거든요. 정신이 이완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로 치면 충격 완화 장치, 우리가 보통 쇼바라고 하는 저 충격 완화 장치가 되게 마음에서 좋아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반 차가 오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곳도 차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찝차를 갖고 왔어요. 충격 완화 장치가 좋고 타이어를 키워서 이러한 곳에 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그래서 이 멋진 공간, 이 땅이 제가 사고 싶어요. 돈 있으면. 돈 있으면 사고, 뭐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뭐,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오늘은 제가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이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들어올 수 있냐면, 쇼바, 즉 충격 완화 장치가 좋은 차량,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 숲을 헤치고 비포장도로를 헤쳐서 이런 좋은 곳을 발견한 거예요. 아까 사실은 밑에서 저희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포크레인 작업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내 마음의 충격 완화 장치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삶의 비포장도로를 가서 정말 숨겨진 좋은 스팟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충격 완화 장치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 닦여진 도로로만 갈 수 있거든요.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삶에 정말 요소요소에 숨겨진 좋은 것은 보통 도로가 잘 발달된 곳에도 있지만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 삶에 정말 괜찮은 그 마음의 위치에 그 장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충격 완화 장치가 좋지 못하면 삶의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충격 완화 장치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중간 정신이든 몸이든 이완돼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완되죠? 자기만의 커피를 마실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커피 한 잔의 여유죠. 자기 숨을 편안하게 내리고 자기의 몸이 이완될, 자기의 정신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완될 그 자기만의 커피, 그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오래 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충격 완화 장치가 좋아져서 삶의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끝으로 커피를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나만의 커피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의 커피는 뭐지? 그런 게 살면서 있었나? 내 숨을 한숨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장소? 내 숨을 한숨 내려놓게 하는 그런 사람? 내 숨을 한숨 내려놓게 하는 그 순간들? 그 매개체? 그거는 뭐지? 그리고 그것을 너무 힘들 때 한번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추천드리는 방식은 힘들지 않을 때도 숨이 목까지 차지 않을 때도 자기만의 커피를 한 잔 하루 접선하는 겁니다. 보통 배러리, 여러분 배러리, 피디님 배러리 알아요? 배러리? 이 배러리도 말입니다. 완전히 방전을 시키고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점점 성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채로 한 30%, 40% 남을 때 충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하거든요. 사람 마음도 이 배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완전 죽을 것 같고 숨이 목까지 찼을 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잘 안 쉬어져요. 우리나라가 전쟁 나고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의 이 발전을 이루려고 10번에 한 번은 숨을 쉬어야 됐었는데 100번에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지금의 모든 사회 분야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건 정말 숭고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과 그리고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있다면 이제는 30% 정도 그 정도는 조금 변화해서 가보자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게 됐어요.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기로 감정을 먹고 의지를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커피를 찾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느낌이 참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구나. 뭔가 이 순간 제 마음에 편안한 한숨이 내려지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여유가 어색하시거나 자기만의 한숨을 쉬는 게 어색하셔서 참다가 강한 보상을 원하거나 강한 폭발력을 지니게 됐거나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그 충격 완화 장치와 같은 차가 되어서 뭔가 나랑 딱 맞고 잘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뭘 할 수 있는데 뭔가 그게 불편한 장소, 불편한 사람에게는 갈 수 없다면 중간중간 우리만의 커피를 한 잔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끝입니다. 네.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